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성훈 원장입니다. 이번 주에 좀 다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이랑 뭐 한 주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괜찮은 주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의견도 좀 나눠보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반갑습니다. 주에 또 한번 얘기해 볼 만한 주제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언니? 공부 계속 이제 아이를 학원 보내면서 근데 이거는 단지 수학 학원만은 아니고요. 그냥 다른 학원들에도 조금 궁금점을 갖고 있었던 건데 아이들이 오답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오답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답을 한다는 게 대단히 사실은 이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오답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의 학생들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오히려 문제를 100개 풀려면 100개를 풀지. 그렇죠. 네, 틀린 문제를 다시 풀려고 하면 아이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근데 일단 이제 우리가 왜 문제를 푸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개념 공부를 하고 나면 제가 자기가 어느 정도 개념이라던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문제풀이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뭐 처음에는 기본 문제들부터 해서 술술 잘 풀리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좀 변형이 된다거나 아니면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뭐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일단 풀이인데, 풀이를 하고 나면 오답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죠. 근데 때로는 이제 오답이 생기지 않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는 자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를 풀고 있거나 아니면 레벨에 맞지 않는 문제를 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기분에 의하면 이제 하루에 장수를 채우는 걸로 하면 다 맞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문제집이나 아니면 자신한테 레벨에 맞는 어떤 문제들을 좀 선정을 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문제풀이라는 건데,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틀린 문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고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답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집을 푸는 것은 사실 일정 수준을 넘어섰을 때는 연산을 연습하는 과정이라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자신한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학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답을 한다는 건 자기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념에서 확실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르게 변형됐을 때 이 얘기가 같은 얘기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는 경우에, 아니면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 오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때로는 자기가 연산 실수를 많이 한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제가 오답을 해야 된다. 연산 실수, 계산 실수했는데 이런 것들도 고정적으로 오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수의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고등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계속 고정적으로 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 약간 일정한 패턴의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실수했어 그렇게 넘어가고 세모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버리면, 근데 고정적으로 일어나는 실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자신의 실력을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담아가자는 것이 문제풀이를 하는 거고 오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도 오답은 필요하고 계산 실수도 오답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네, 오답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계속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부분에서 틀리는 거고,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틀리기 때문에 원래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답을 힘들어하고, 또 저희가 알다시피 어떤 공부에서도 자기가,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수학 단원이 예를 들어 어떤 과정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 단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야? 물어보면 어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나마 제일 싫어하는 단원이 어디야? 라고 하면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약한 부분이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빨리빨리 풀어지지 않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원래 좋아하는 공부를 적게 하고 싫어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싫어하는 부분을 더 많게, 싫어하는 부분을 좋아하는 부분으로 만드는 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답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제 약점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내 것이 되었는가 확인하면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학교 시험이라던가 뭐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오답을 하였을 때 이제 완성도라던가 여기에 좀 좋은 예시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해외 교환학생을 갔다 이제 돌아온 친구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희 학원에 다녔었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저희가 입시는 아니죠. 걔는 그 자사고 쪽을 원했던 친구는 아니고 근방에 있는 여고를 가고 싶어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뺑뺑이다 보니까 거기서 원하는 학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좌절을 하고 그나마 이제 그 좌절이 좀 적었던 이유는, 낮았던 이유는 애초에 이 친구는 일반고를 원하고 있었는데 좀 선호하는 여고가 있었는데 거기를 신청했고 떨어졌고 근데 이 지역에서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다음에 한번 만나서 이 친구의 학습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기가 원하는 입시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뭐 어떤 마인드였는지 나름대로 이제 그 학교는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학생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고 문이과가 나눠버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신을 받기 너무 힘든 학교니까 네. 그 100명 남짓이고 이과 문과 나눠진 상황이라면 거기 안에서 내신을 받기 힘든데 결국 이제 스카이 중에 한 군데를 가서 뭐 잘 살다가 저희 학원에서도 보조 선생님으로서 거의 역대급으로 활약을 열심히 잘 해주었던 친구인데 뭐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오답을 내신 대비를 할 때 오답을 어느 정도로 했었냐면 일정 문제집 모든 문제집도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도록 오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몇 년 전에도 다른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저희 학원 아마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7차 내지 8차까지 오답을 해요. 어떤 문제집에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때까지 어떤 문제집을 풀던지 간에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그 오답을 7차 내지 8차까지 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여러 번 오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인원이 작은 그 학교에서도 내신이라는 것은 내부 경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확실하게 하나를 더 하고 한 문제집을 더 풀고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하지 않아요. 학교 시험에서도 이 친구가 시험지를 풀고 나서 결과물을 이제 가져왔을 때 얘가 뭐 2개를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다 맞으면 언제나 좋겠지만 고등에서는 2개를 틀렸다. 그래도 1등급이죠. 근데 의심이 없어요. 이 친구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문제였을 거야. 보면 단 한 문제도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비교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내신을 받아서 뭐 원하는 학과였는지는 뭐 지금에 와서도 모르겠지만 여튼 뭐 성공적인 입시를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오답을 왜 해야 되는가는 다들 알고 있지만 하기 싫어하니까 사실 학원에서도 그렇게 뭐 진도라든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여러 번 오답을 하는 것들이 조금 등한시 되어 가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건 지금도 제가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면 보면 이제 바로 오늘 시험 쳤던 거나 이걸 오답을 하라 누구한테 배우고 나면 바로 풀면 바로 풀리죠. 근데 그건 기억이잖아요. 근데 오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간격을 좀 두고 나서 오답 노트를 쓴다거나 오답 풀이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것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엔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2주가 좀 긴 친구들도 있고 그럼 최소한 한 주 정도는 건너서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오답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또 어떤 그 단기 기억력이 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오답이라는 것은 틀렸을 때 예를 들어서 바르게 고치는 과정을 스스로 했었던 거는 기억이 좀 오래 가요. 그래서 스스로 고쳐낸 것들은 한 2주 정도 후에 재오답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누군가에게 배웠다 아니면 답지 해설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자신이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짧거든요. 그럴 때는 한 주 정도 간격으로 오답을 한번 해보고 오답의 차수라는 것은 뭐 학생들만 또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긴 한데 뭐 2차, 3차까지 가면 갈수록 이제 간격을 좀 길게 해서 결국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오답
그 장기 기억으로 이끌어가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좀 난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오답을 만들어내는 이유 자체가 내가 알고 모르고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럼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왔다. 그리고 오답이란 것이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으로 바로 틀렸다, 누구한테 배웠다, 오답문구를 쓴다. 그건 그냥 기억이니까 정말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차 내지 3차가 필요한데 스스로 해결한 오답에 대해서는 뭐 2주 간격 정도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2주 간격 정도로 약간 잊을만 할 때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하면 어느 정도 됐을 때 더 이상 틀리지 않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리고 누구한테 배웠다 아니면 뭐 답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했다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이 뭐 2주 간격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건데 이 간격을 일주일에 한번 풀었고 다시 틀렸다는 것은 다시 일주일에 한번 간격도 괜찮고 다시 맞췄던 건 한 2주 간격으로 몇 번 한 2회 내지 3회 정도만 다시 맞추는 연속적으로 맞추는 일이 있으면 이제 정말로 자기 것이고 장기 기억까지 가져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예 그 이제 문제집을 보면 네. 분명 맞은 문제예요. 맞은 문제인데 이제 저희 이제 테스트에 그대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네네. 문제가 틀리더라고요. 분명 자기가 이렇게 네. 보면은 문제 풀이식 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 그냥 풀었어. 그래서 근데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이건 왜 틀렸어? 그러면 그러게 하고 이제 물음표만 계속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과정을 배우고 네네. 혹은 뭐 복습을 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각 기억을 떠올리고 나서 풀었으니까 이제 자기 것들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답하고 좀 있지만 관련돼 있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갓 들었으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흐름에 대해서 논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바로 풀었을 때 맞췄는데 그래서 이제 테스트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정말로 자기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뭐 저희가 월말고사를 보거나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조금 미리 틀렸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답을 좀 해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말 그때 되면 또 거의 백지인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처음으로 열심히 해가더라고요. 진짜 처음으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도 하니까 그래도 되네. 그럼요. 이거를 맞아요. 느꼈는데 이게 조금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오답이라는 게 각 기억을 다시 떠올린다. 이런 어떤 기회를 좀 주어져야지. 뭐 학원에서 강제로 하고 아니면 집에서 강제로 하고 아니면 이게 효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기는 좀 아직은 힘들죠. 어떤 테스트라던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 하기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내신 기간이라서 내신을 치지 않는 친구들 오답을 풀려보면 뭐 정답률이 뭐 처참한데 뭐 그 정도 절반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틀렸었던 것이 절반 정도의 정답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세모치고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고 정말로 자기 것이 되면 틀렸던 것들도 다시 맞추면 그런 쾌감도 있거든요. 세모 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가 너무 많으면 제가 오답노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말이 안 되는 동그라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맞아요. 이제 랜덤하게 상 문제만 뽑는다거나 아니면 홀수 문제만 뽑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맞았던 것도 틀리고. 그렇죠. 네. 걸리죠 바로.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학생들한테 이제 오답노트를 여유가 되는 친구한테는 오답을 만들어서 풀려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보통 보면 이제 틀렸던 거 세모 치더라도 다 오답을 만들고 선생님이 플러스면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답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싫어하죠. 세모를 치는 것 자체 동그라미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맞아요. 오답은 필요하고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거는 예. 네, 오늘 좀 짧게 오답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정리하자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자체가 왜 하는가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답이 없는 문제집은 기분이 좋겠지만
실력 향상에는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자, 오답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의 기준에서는 스스로 다시 재오답을 했던 것은 일주일 간격 말고 2주 간격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연속적으로 이 틀렸던 것들을 2번 정도 맞춘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자기 것일 가능성이 좀 많이 높거든요. 혹은 이제 오답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았다거나 해설지에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1주 간격 정도로 정오를 한번 확인해보고, 개인적으로는 연산 실수에 대한 오답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과정을 들어가고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도 고정적으로 틀리는 연산들은 어릴 때부터 뭔가 잘못된 연산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뭔가 알 수 없는 자신의 논리관계에서 뭔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답을 해주면 고정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보이고, 그 부분을 연산하는 과정에서도 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오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